이제 이번에는 농지 세금하고 수용 보상인데, 수용 보상은 뭐 깊이 안 가고 농지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와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여기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잖아. 농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내라면 얼른 내셔야 돼. 얼른 내셔야 돼. 공시지가로 80억 이상이래야 돼. 그래야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고지서 대상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셔야 돼. 그때도 안 낸다 그러면 그건 도둑님이야. 제촌자경, 농지 감면 필수 검토사항 검토조서 이런 거를 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자, 우선 간단하게 세금은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3%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3.4%다. 주택재건은 가액에 의해 하는데 뭐 그렇고, 이 감면이 농지원부에 2년 이상 제촌자경하고 있으면 취득세 50%, 주택재건은 농지원부에 등록되면 100% 감면이에요. 농지원부만 만들면 그 다음날 가서 농지를 사셔도 주택재건은 100%, 지방채 100% 감면이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 이렇게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유시세금은 0.07%예요.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 이번에 받으셨을 거 아니야. 이때 보면은 3번인가? 그쪽으로 나와 분리과세 해가지고 별도과세해서 분리과세해서 0.07%야. 세금 없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여기다 쓰지도 않았어. 대상 되시는 분은 여기 오지도 않아. 여기 오지도 않아. 대상 되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로 80억이면 시가로 못해도 200억 대야. 시가로. 못해도 200억 대야. 그분이 여길 왜 오겠어? 양도세 이제. 양도세는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그 다음에 6에서 42%죠. 이게 42%. 비사업용은 16에서 52%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지만 사실은 감면받을 때 3,700이에요. 사실은 감면받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볼 때 3,700이 넘으면 사업용 판단할 때도 비사업용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들어요.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어쨌든 8년 제촌자경을 하면 1억 원을 감면을 해주는데, 5년 합산 여기 3억인데 요건 2억입니다. 5년 합산 2억. 5년 동안 2억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다음에 4년 이상 제촌자경하고 하면 이거 역시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웬만큼 양도차익 한 4억 정도 가까이 나야지 양도세가 1억이거든요. 양도차익이 4억 정도 나야 양도세가 1억 정도 돼요. 3억 한 8천 정도의 1억인데 그 1억을 안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 1억을.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해. 그 다음에 이거는 세무서 직원이 쓰는 8년 이상 자격농지 감면 검토 조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서 내면,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보유기간은 등기부 등본으로 따져요. 보유기간은. 그 다음에 양도 당시에 농지인가 아닌가는 이 현황 지도나 뭐 이런 걸로 보고, 또 모르겠으면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민등록. 이건 전수 날짜 계산이에요. 날짜 계산. 그 다음에 8년 이상 자격 여부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이거를 가지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들, 아까 얘기한 그 입증 서류들, 그런 것들이 매년 있느냐를 따져요. 매년 있느냐. 그래서 매년 있어야 돼, 그게. 매년. 내가 8년 이상이라 그랬으면 8년 이상, 10년 치면 10년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1년치가 없어요. 중간에 1년치가. 이런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뭐, 그건 경우에 따라서야.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게 됐든지 아까 입증서류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아무것도 한 해가 쏙 빠졌다 그러면 요즘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개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자우지간 많이 챙겨 놓으셔야 돼요. 농사 짓는 동안에. 그 다음에 농지 대토는 4년 이상 농사 짓는, 아까 8년 그거는 8년을 쭉 하면 되는 거고, 이건 4년 이상을 농사를 짓고 나서 내가 팔고 다른 농지를 사가지고 2개 포함해서 8년이 되면 먼저 팔은 양도세를 1억 원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4년 이상이니까 4년 바로 되고 팔고 이거 새로 사서 4년을 체험되고, 그러면 양도세는 이때 8년이 된다면 하느냐가 아니라 요 농지 팔아서 요거 대토 살 적에 해주는 거예요. 대토 살 때.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해서 8년은 못 채우고 내가 팔으면 감면했던 걸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걸 채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양도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 산 농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마 있을 텐데, 예. 새로 산 농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새로 양도세 기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거 채워서 요거 4년을 요렇게 채웠으니까, 4년을 요렇게 채웠으니까, 먼저 거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서 다시 이 땅에 대해서 시작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사는 날부터, 대토한 농지는 사는 날부터 제촌 기간이, 작용 기간이 기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이 파는 거는 딱 4년 하고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1억 원을 감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일반적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증여세 상속세에서 영농자녀들이 할 때는 혜택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농자녀들이 할 때는. 거기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과세 기간 뭐 이거 나왔는데, 오과세 기간의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5년 동안에 5년 1억 5년 동안에 뭐 어디에 와서 해든 여기서 1억 여기서 1억 5년 동안에 이렇게 5년 동안에. 그래서 이 아래 거 뭐냐, 매년 이렇게 4천만 원씩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4천만 원씩도. 그건 뭐 본인이 하시기 나름이요. 자, 제촌자경 다시 한번. 연소득 3,700만 원 적용 여부는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세금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작용을 판단하고 있다. 세금을 할 때는 그래요. 제촌에서는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제촌 규정 없다. 세금에서는 제촌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득에서는 이렇게 소득 여부 불문, 농지원부 만드는 건 다만 세금에서는 한다. 이거 자꾸 머리에다 콱 잡아 놓으셔야 돼. 그걸 분리를 하셔야 돼. 지금 자꾸 농지원부, 농업인 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증여상속에서는 이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재산관리나 세금이나 재산관리에서 좌우지간에 증여보다는 상속이 낫다. 다만 상속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예상되면 증여로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수용에서는 이렇게 이제 손실 보상을 전수해 줍니다. 우리 뭐 뺏어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뺏어가지 않아요.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다 나니까, 그리고 억지로 수용되다 나니까 내가 팔고 싶지 않은 시기에 팔게 되니까 그러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수 보상을 해주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영농손실보상금이라는 걸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노원 있는 경우 10,000원 정도, 밭인 경우 13,000원 정도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은 누구 주느냐? 제촌하는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짓는 제촌 소유자이라면 50대 50, 농사 짓는 사람과 소유주와 부재지주는 무조건 농사 짓는 사람이 100%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100%. 이렇게 갖고 간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나 농기계나 하다못해 거기에 나무 하나 있는 거, 이런 책상 하나 있는 거, 의자 하나 있는 것까지 다 평가해서 줘요. 다. 그래서
그건 너무 그렇게 저거 할 필요는 없고, 고시 전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가셔야 돼. 이 개발지역에 들어가실 때는 지정고시 2년 전에 들어가셔야 혜택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지정고시 적어도 1년 전까지는 들어가셔야 돼요. 적어도 1년 전까지. 예, 그리고 지정고시 1년 이내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상금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용 전에 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뭐 협의 매수에 응하시고서 대토라든가 이런 걸 받는 쪽을 저는 택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게 잘했다는 또 이 부동산 경기하고도 달려 있어요. 부동산 경기하고도. 그래서 뭐 얻은 게 정답은 없어. 우리 부동산 투자 자체가 그래요. 얻은 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겠구나 하는 걸로 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세금은 뭐 저건데, 여기에 하나 수용대책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5년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5년 전에 소유한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다가 해준다. 예, 그래서 부재지주들은 요런 때는 득을 봐. 요런 때. 예, 일반 세율로 해주죠? 부재지주는 한번 보세요. 일반 세율로 하면 10% 득 받죠? 또 수용보상금은 현찰로 받으면 10%인데 이분들은 채권으로 받아. 채권으로 받으니까 채권은 15%예요. 그럼 양도세 또 15% 감면받아. 실제 부재지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실제 부재지주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나머지 뭐 저거 하는 건 거의 비슷해. 이건 대체 취득이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수용된데 부동산이 수용됐잖아요. 그래 보상금은 수령하잖아. 이거를 아까 대토는 그 지역 내에서 대토고, 이 대체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상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다른 데 가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래서 1년 이내에 사는 거예요. 거주지로부터 80km. 이건 토지거래 허가지역일 때. 이거 허가지역이 아닐 때는 어디 가서 사도 돼. 전국에 어디 가서 사도.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사는 건 취득세를 100% 감면받아. 보상 금액만큼은. 그 이상 되는 것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 감면받고, 다만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총 보상금의 100분의 50에서 취득하는 이런 것들은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농지 보상 받았다고 꼭 농지 사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꼭 농지 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만해요. 그래서 저런 거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개발지역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협의보상 불응할지는 조금의 불이익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증액이나 증액 가능성은 있냐? 조금씩 지금 현재는 더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의 절차나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그냥 협의 보상 받는 게 낫더라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라면 이의 신청해서 한 3%에서 5% 정도 더 받는데, 그거 받는 게 더 낫고, 예, 이게 상승하는 시기라면은 협의 보상을 빨리 받아서 빨리 다른 데다가 농지를 대토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거를 내가 택할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내가 보상금을 타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낫다 그랬는데, 요새는 대토라는 걸 많이 줘. 지금 3기 신호시가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